CIS. 자, CIS 오늘 굉장한 상승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CIS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매각 관련돼서 1차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적정 주가를 좀 산정을 해드리기도 했었어요. CIS 9일 전에 브리핑을 드리다가 그 뒤에는 또 브리핑을 못 드렸었네요. 자, 일단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서 추후에도 이거를 또 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할 거니까요. 자, CIS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죠. 갭까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각에 진행되는 절차들을 좀 알면 전략들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각 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은 매물로 나오겠죠. 매물로 나오고 뭐 입찰 의향서를 받습니다. 입찰 의향서. 그럼 어떤 기업들 뭐 A, B, C 기업에서 입찰 의향서를 내가 뭐 얼마에 뭐 3천억 원에 인수를 할게. 아니면 내가 뭐 3,500억 원에 인수를 할게. 4천억 원에 인수를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입찰 의향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마다 뭐 실사를 다녀보고 뭐 매물, 이 기업이 나온 매물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동산 같은 것도 부동산을 좀 보러 갈 때도, 집 같은 거 보러 갈 때도 한번 가가지고 보고 주변의 입지가 어떤지, 나중에 또 이 기업이 이 동네가 이 뭐 상권이 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비싼지 뭐 수익성이 있는지 뭐 상가나 뭐 그런 것들 볼 때도 가서 보고 막 이렇게 서류들을 다 볼 거 아닙니까? 등기적으로도 뭐 빚 같은 게 없는지 막 그런 것들도, 뭐 보증 잡혀 있는 게 없는지 막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또 거치고 난 다음에 최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협상자. 자, 그러면은 A, B, C 기업 중에 이 기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너지 부분들도 성장 계획 뭐 이런 것들 다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가지고 얘는 4천억이 냈지만 나중에 추후에 시너지를 보면은 이 B 기업이 훨씬 이 시너지가 잘 나오고 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기업이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3,500억을 낸다 라고 했을 때 4천억 원을 무조건 4천억의 높은 금액을 냈다라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기업이 3,500억 원, 이거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하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매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서류상으로 넘기는 그런 자격들, 이건 뭐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지분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내가 이 기업을 이 상가를 뭐 10억 주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게 호가가 되는 거예요. 호가. 우리가 호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도 호가가 있는데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호가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호가입니다. 호가. 그러면은 얘가 지분 몇 프로를 3,500억으로 사갔더라 라고 하면은 그게 호가가 되는 거예요. 호가.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얼마가 되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IS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나왔던 게, 대형 기업들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브리핑을 드릴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LG에서 역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소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슈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자, 한화, LG 예비 입찰 검토에 거래량 급상승. 자, LG 하나 또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총지분 26%를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3천억 원 그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2차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 2차전지 전공정, 뭐 코터, 실린더, 실터, 뭐 라미네이터, 기타 설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었고, 뭐 이 거래처
거처가 어딘지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LG 같은 경우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천전지 전국 공동 장비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수혜를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LG에서 삼성 SDI에서 뭐 거기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하나, 코오롱, 만도 이 기업들도 입찰 참여를 뭐 계속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하고 LS 전선, LS 같은 경우에서도 친숙하죠. LS 어딘지 아시죠?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LS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도 폭증에 코스닥 상장사인 CIS 몸값이 뛰고 있다. 26%, 매각가는 3천억 원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 8,700억 원 가량이다, 시가총액이. 근데 오늘 8천에서 조로 올라갔습니다. 조까지 올라갔어요. 8,700억 원 가량.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뭐 그랬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적정 시가까지 좀 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올해 흑자가 날 거다라고 보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나는 게 중요해요.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1분기 흑자가 냈고 2분기부터도 3분기부터도 흑자는 일단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가 날 것이다. 몸값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에 몇 배를 주면 내가 이제 7년 동안 이 당기 순이익을 보고 7년 동안 그걸 이제 감안해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을 시가총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내고 사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 당기 순이익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PER이거든요. EPS가 얼마냐, 그리고 EPS 주당 얼마냐 이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되죠. 26% 지분입니다. 이거를 100%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2.8배 26% 지분이니까 좀 더 낮아졌네요. 26% 3.8배 3.8배 26% 3.8배 맞죠? 그럼 26% 3.8배라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8% 지분이 된다. 그럼 26%잖아요, 지분이. 26%를 3.8배 하면은 98% 정도. 이 100%까지는 안 되는데 2%는 그냥 절삭하고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럼 3.8배를 계산해 보면은 3천억 원 수준에서 3.8배를 하면 시가총액이 1조 1,400, 시가총액이 1조 1,4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750원까지 왔으니까 이게 3천억 원으로 했을 때는 18,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500으로 했을 때는 3,500 했을 때는 자, 여기서 곱하기 3.8배 하면은 1,300원, 1조 3천이니까 1조 3천에서 주식수를 좀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21,000원, 21,600원 뭐 이렇게 되지만 21,000원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21,000원 가까이 18,0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준 겁니다. 적정 주가까지는 일단 한번 갔다. 일단은 뭐 시기적으로 매각 일정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매각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이제 추후에 일정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날락 할 겁니다. 이제 차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이 18,000원 수준에서 그러면은 3천억 원 계산했을 때 1조 1,400억 원이 적정 시가총액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주식수 16437 빼주면은 18,500원이잖아요. 18,500원. 그러니까 적정 주가 3천억 원 수준에서 주가를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주당 단가가 나옵니다. 1주당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18,500원 수준까지 왔을 때 1차 목표 구간, 그리고 이건 2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2차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매각 일정들에 따른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해도 되나요?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올라갔는데 이거 따라잡아도 되나요? 저는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항상 여기서 고점 슈팅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걸 가지고 또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따라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봐도 상관없다. 뭐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21,000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공간은
어떡합니까? 이 공간은 우리가 이 공간을 염두를 해두고 뭐 분할 매수해서 따라잡는 거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때 매수를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할해서 매도하는 그런 구간이지 분할해서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매각 일정들을 보면서 또 실제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몸값이 또 얼마가 되느냐. 이게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적인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3천억 원, 뭐 3,500억 원 이것도 아깝진 않을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랑 같이 시너지를 낸다, 계열사를 편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3,500억 원, 뭐 4천억 원도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추후에 3,500억 원이 됐대. 그러면은 2만 천 원까지 적정 주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IS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